지은아. 거기 누구 없어요? 누가 좀 도와줘요. 깜깜한 농약 창고 안. 김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쿵.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창고 안은 농약 냄새로 가득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와 목이 따갑고 어지러웠다. 영희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70평생 악착같이 살아왔건만. 자식 키우느라 손주 보느라 평생을 바쳤건만. 이제 와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몸은 아직 성한 편이었다. 허리가 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긴 해도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영희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다. 집 뒤편에 있는 500평 밭이 보였다. 저 밭에서 평생을 살았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웠다. 그 후로는 혼자였다. 혼자 밭을 일구고 혼자 채소를 키우고 혼자 장터에 내다 팔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혼자 어떡해요? 우리 도와줄게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너희 살림이나 챙겨. 엄마는 아직 팔팔해.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평생 베풀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영희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다. 아들 민수와 딸 은희. 민수는 첫째였다. 영희 할머니는 민수를 낳고 3달 만에 다시 밭으로 나갔다. 아기를 업고 일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날에도 일했다. 남편이 말렸다. 민수 엄마 좀 쉬었다 해.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쉬지 않았다. 애들 분유값 벌어야죠.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없어요. 둘째 은희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돈이 만만찮게 들었다. 밭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는 부족했다. 영희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두부 장사를 했다. 밭일을 마치면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다. 밤에는 품앗이로 김장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았다. 친정 동생이 걱정했다.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영희 할머니는 웃었다. 괜찮아. 애들만 잘 크면 돼.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어머니 민수 녀석 공부 계속 시키세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그때부터 영희 할머니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다. 민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나 붙었어. 그래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밭의 일부를 팔았다. 500평이었던 밭이 300평으로 줄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 대학 보내는데 땅 좀 팔면 어때? 딸 은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다. 서울에 있는 회사였다. 영희 할머니는 딸에게도 보따리를 싸주고 서울로 보냈다. 엄마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결혼을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보기에 괜찮은 여자였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네. 영희 할머니는 흡족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영희 할머니는 남은 밭 일부를 또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탰다. 아들이 미안해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영희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받아라.
신혼집도 마련해줬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지우는 명절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 영희 할머니를 챙겼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서울에서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손녀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 좋았다. 영희 할머니는 손주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우리 수진이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 지은의 눈빛이 차가웠다. 겉으로는 웃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5년 전 영희 할머니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밭에서 일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던 것이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 거들었다. 어머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다치시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말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 손녀 수진이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방 좀 환기하세요. 냄새가. 말끝을 흐리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눈치가 보였다. 며느리 집에서 사는 게 편할 리 없었다. 지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빚이었다. 남편 민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왔다. 하지만 지은은 그 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명품 가방, 고급 옷, 비싼 화장품. 지은은 사치를 좋아했다.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지. 나도 사람인데. 카드값이 불어났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갔다. 민수는 몰랐다. 지은은 남편 몰래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다 결국 한계가 왔다. 빚이 5천만 원을 넘었다. 지은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 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에 갚으면 돼.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억 원이 넘었다. 지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박지은 씨 이자라도 내세요. 안 그러면. 협박이 이어졌다. 지은은 초조했다. 돈이 필요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다. 그때 지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희였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한테 돈이 얼마나 있을까? 영희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았다. 자식들에게 많이 써주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돈이 있을 것이었다. 지은이 슬쩍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축하신 거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지은은 남편 민수에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가 돈 얼마나 있을까? 글쎄. 많지는 않을걸. 우리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느라 거의 쓰셨잖아. 그래도 땅은 있잖아. 밭이랑 집이. 그건 어머니 거잖아. 민수는 순진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밭과 집을 합치면 최소 2억은 될 거야. 게다가 저축한 돈까지 있으면. 지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언젠가는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눈에 가시로 보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지은은 혼잣말을 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노인네가 먹고만 살지 무슨 도움이 돼? 우리 빚만 늘어나잖아. 병원비에 약값에. 영희 할머니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병원에 자주 갔다. 그때마다 돈이 들었다. 그 돈이면 내 카드값 낼 수 있는데. 지은은 이를 갈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수를 보았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답답한 남편.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행세만 하고 정작 집안 살림이 어떤지는 모르는 남편.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이 빚을 갚으려면.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없으면 그 재산이 우리한테 오잖아.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랐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빚에 쫓기는 현실은 냉혹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로 심해졌다. 박지은 씨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남편한테 알립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지은은 벼랑 끝에 몰렸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지은이 먼저 부엌에 있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는 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영희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착각인가? 영희 할머니는 거실로 돌아왔다. 지은은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손녀 수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영희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났다. 애한테까지 용돈 주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영희 할머니가 손녀에게 주는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었다. 지은에게는 그것조차 아까웠다. 오후가 되자 영희 할머니는 밭으로 나갔다. 이제는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다.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채소를 살폈다. 지은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나이에 밭에 나가서 뭘 하시는 거야? 시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지은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다. 어머니 오늘 밭에 나가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일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나 놀면 병 난다. 영희 할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지은은 웃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를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밤이 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지은은 침실에서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노인네가 먹고만 살지 무슨 도움이 돼? 우리 빚만 늘어나잖아.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폭풍은 영희 할머니를 집어삼킬 것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또 전화가 왔다.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손이 떨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뻔했다. 사채업자였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 나 김 실장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돈 준비하세요. 1,000만 원. 딱 사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안 돼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박지은 씨,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요? 석 달이에요, 석 달. 이자만 해도 벌써 1,500이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남편분한테 전화 드립니다. 회사로도 연락하고요. 안 돼요. 제발 그건. 그럼 돈 가져오세요. 딱 사흘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1,000만 원. 사흘 안에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통장 잔고는 100만 원도 안 됐다. 남편 민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오지만 생활비로 다 나갔다. 카드 현금 서비스? 이미 한도가 꽉 찼다. 주변에 빌릴 사람?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이미 다 빌렸다.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다. 하.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영희 할머니였다. 지은은 문틈으로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 노인네만 없으면.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집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영희 할머니는 밭에 나가 계셨다. 잠깐만.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작고 깔끔한 방이었다. 옷장, 책상, 서랍장. 별것 없었다. 지은은 서랍을 열어봤다.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서류 몇 장이 보였다. 이게 뭐지? 지은은 서류를 꺼냈다. 예금 통장이었다. 농협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3,200만 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이 노인네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 밭이랑 집. 시가로 치면 최소 2억은 되겠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보험증권이었다. 뭐야 이게? 지은은 서류를 펼쳤다. 생명보험증권. 피보험자 김영희. 사망보험금 1억 원. 수익자 한민수. 지은의 손이 떨렸다. 1억. 1억 원? 수익자가 남편이었다. 이 돈이면 이게 언제 가입된 거지? 날짜를 확인했다. 2년 전이었다. 아, 맞다. 기억이 떠올랐다. 2년 전 남편 민수가 말했었다. 여보, 어머니 보험 하나 들어드리자.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병원비라도 나오게. 그때 지은이 보험 설계사를 불러서 가입시켰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남편으로 한 것도 그때였다. 병원비 나오는 실비보험인 줄 알았는데 사망보험금이 1억이나? 지은은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맞았다.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러면 예금 3천, 부동산 2억, 보험금 1억. 계산이 나왔다. 총 3억 3천.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억이 넘는 돈.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런데 그 순간. 뭐하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영희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내 방에서 뭐하니?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 그게 방 청소하려고요. 어머니 밭 나가셨길래. 서랍을 왜 뒤져? 뒤진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지은은 허둥지둥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영희 할머니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 내 방은 들어오지 마. 네, 어머니. 지은은 방에서 나왔다. 영희 할머니는 서랍을 확인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보험 서류까지 봤구나. 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남편 민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억이 넘어. 보험금만 1억. 거기에 예금과 부동산까지 합치면 3억이 훨씬 넘는 돈.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집도 더 넓은 데로 옮기고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다.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언제? 영희 할머니는 70이었지만 건강했다. 밭에도 나가고 걷는 것도 씩씩했다. 10년은 더 사실 수도 있어. 10년. 지은은 10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사흘 뒤에 1,0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만약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섬뜩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빚에 쫓기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남편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파탄 날지도 모르는 삶. 어차피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 지은은 이불을 뒤집었었다. 사고처럼 보이면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틀 후 지은은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실장님? 아,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2년 전에 시어머니 보험 들었잖아요. 아, 네. 김영희 고객님 거요? 네.
혹시 그 보험 내용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용이요? 뭐가 궁금하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사망보험금이 1억 맞죠? 네, 맞아요. 1억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에 나와요? 사망하시면 나오죠. 질병이든 사고든. 사고도요? 네, 당연히 나오죠. 단 고의가 아니어야 하고요. 고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고사 같은 거? 네, 교통사고, 낙상사고, 익사 등등 다 보장돼요.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럼 농약 같은 걸로 사고 나면요? 농약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다. 왜 갑자기 농약을 말씀하세요? 아, 그냥요. 시골이다 보니까 농약 창고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해서요. 아, 네. 그것도 사고사로 인정되면 보험금 나와요. 물론 경찰 조사받고 사고로 확정돼야 하지만요. 경찰 조사요? 네. 사망보험금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해요.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으세요? 혹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사고로만 보이면 돼. 고의가 아닌 것처럼.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은은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영희 할머니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네, 맞아요. 보험 계약 확실히 됐죠? 지은의 목소리였다. 영희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네, 사망보험금 1억. 네, 알겠어요. 사망보험금.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런데 혹시 사고사 처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영희 할머니에게는 선명하게 들렸다. 네, 시어머니가 농약 창고에서 사고라도 나면 자연스럽게 처리된다고요? 영희 할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손이 떨렸다.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농약 창고에서 사고. 며느리가 자신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은 분명했다. 영희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신고할 내용이 뭐가 있나? 며느리가 농약 창고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것? 그게 무슨 범죄인가?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영희 할머니는 절망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녹음을 해야 해. 며느리의 말을 녹음하면 증거가 될 것이다. 영희 할머니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늙은 나이에 핸드폰을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손녀 수진이가 가르쳐준 녹음 기능은 알고 있었다. 내일 녹음을 하자.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지은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저 웃음 뒤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영희 할머니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왜 안 드세요? 아니야. 먹을게. 영희 할머니는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손 씻고 오세요.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손녀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영희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공포로 가득했다. 식사가 끝나고 영희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은이 말했다. 아니야 내가. 어머니는 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영희 할머니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잠을 설쳤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지은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 영희 할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피했다.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어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농약 창고 좀 같이 정리하려고요.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농약 창고? 네. 오래된 약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거든요. 혹시 수진이가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은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내가 혼자 할게. 어머니 혼자 하시면 무겁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같이 해요. 내일 아침에 하면 되죠. 지은의 눈빛이 영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영희 할머니는 숨이 막혔다. 저 창고에서 사고를 만들려는 거구나. 어머니? 그래, 알았어. 영희 할머니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무서웠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쯤 같이 나가요. 응. 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뒤척였다. 내일 아침, 농약 창고.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지 뻔했다. 창고 안에 가둘 것이다. 아니면 농약을 마시게 할 것이다. 어떻게든 사고처럼 만들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영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 지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다듬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이틀만 지나면 농약 냄새에 질식해서 사고로 처리될 거야. 지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달빛 아래 두 여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은 아침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꼭 녹음을 해야 해. 거실로 나가자 지은이 이미 나와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세요. 제가 죽 끓였어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 힘 좀 내세요. 일하러 가시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영희 할머니는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넘기기가 힘들었다. 다 드셨어요? 그럼 준비하고 나가요. 그래. 9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손녀 수진이는 학교에 갔고 민수는 출근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지은이 앞장섰다. 밭 뒤편으로 걸어갔다. 작은 언덕을 넘자 농약 창고가 보였다. 낡은 철제 건물이었다. 크기는 작았다. 사방 3미터 정도. 천장은 낮았고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구조였다. 문은 두꺼운 철문이었다.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은이 말했다. 영희 할머니는 창고를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안에 갇히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어머니 들어가 볼까요? 그래. 지은이 철문을 열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다. 문이 열리자 매캐한 냄새가 확 밀려왔다. 농약 냄새였다. 냄새 진짜 독하네요. 지은이 코를 막았다. 영희 할머니도 눈살을 찌푸렸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전등이 하나 있었지만 오래전에 고장났다. 벽을 따라 농약통들이 쌓여 있었다. 수십 개는 좋게 됐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어떤 것은 10년도 넘은 것들이었다. 진짜 많네요. 이거 다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오래된 것들이야. 어머니 안으로 좀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게 버릴 건지 봐야죠. 내가? 너는? 저는 밖에서 비닐봉지 챙겨요. 담아야 하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불안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알았어. 영희 할머니는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다. 캄캄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다. 농약 냄새가 더 진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저쪽 구석 좀 봐주세요. 제일 오래된 게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영희 할머니는 깊숙한 구석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농약통을 더듬었다. 이 냄새. 정말 독하네. 그때였다. 덜컥. 뒤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지은아. 문이 닫혀 있었다. 지은아. 문 열어. 영희 할머니는 문으로 달려갔다. 철문을 두드렸다. 쿵쿵. 문 열어. 지은아.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다. 찰칵. 자물쇠 잠그는 소리였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문 열어. 당장. 못 열어요? 지은아. 제발. 영희 할머니는 문을 있는 힘껏 두드렸다. 쿵. 쿵쿵.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빚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네. 우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와요. 영희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보험금. 1억 원이요. 거기다 어머니 예금이랑 땅까지 팔면 3억은 넘어요. 미쳤구나.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살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머니가 희생해야 해요. 영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지은아. 제발. 나 여기서 내보내줘. 안 돼요.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해 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수진이는 어떡하고. 네 딸이 할머니 죽인 엄마를 보고 어떻게 잘하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수진이는 몰라요. 사고로 처리될 테니까. 사고라고? 네. 어머니가 창고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이 잠긴 거예요. 이틀쯤 지나면 농약 냄새에 질식해서 돌아가실 거고 저희가 발견하는 거죠. 영희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이다. 이대로면 사고사로 처리되겠지.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요.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 고통 안 받게 해드릴게요. 이틀이면 끝날 거예요. 지은아.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지은아. 돌아와. 제발. 영희 할머니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영희 할머니는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하. 숨이 가빴다. 농약 냄새가 코와 목을 자극했다. 눈물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창고 안은 캄캄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전부였다. 영희 할머니는 일어서서 다시 문을 두드렸다. 쿵.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이곳은 밭 뒤편 깊은 곳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제발. 누구 좀. 목이 쉬었다. 영희 할머니는 다시 주저앉았다. 손을 봤다.
문을 두드리느라 손등이 까져 있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아파.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길래.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다. 며느리도 잘 대해줬다. 손주도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데 이게 뭔가.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핸드폰. 영희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졌다. 핸드폰이 있었다. 아, 다행이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배터리는 70%. 괜찮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신호가 없었다. 아, 이곳은 산골 깊은 곳이었다. 원래 신호가 잘 안 잡혔다.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창고 안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혹시 신호가 잡히는 곳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신호가 없었다. 안 돼. 제발. 절망이 밀려왔다. 그때 또 생각이 났다. 녹음.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 녹음 앱을 확인했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 아까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게 증거야.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신호도 안 잡히는데.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2시간? 영희 할머니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창고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농약 냄새는 계속해서 코를 찔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이 메스꺼웠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영희 할머니는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공기 자체가 농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무서웠다. 죽음이 두려웠다. 영희 할머니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쿵, 쿵.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피가 계속 났다. 손이 퉁퉁 부었다. 고통스러웠다. 영희 할머니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다. 무릎이 시렸다. 허리가 아팠다.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 손녀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사랑해요. 밝게 웃던 모습.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이렇게 가면 너한테 용돈도 못 주고 선물도 못 사주고. 영희 할머니는 흐느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영희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농약 냄새에 중독되고 있었다. 머리야.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지러웠다. 구토가 올라왔다. 왜? 영희 할머니는 구석에서 토했다. 아침에 먹은 죽이 전부 나왔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답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러다 진짜 죽겠어. 공포가 밀려왔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영희 할머니는 다시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문으로 갔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쿵, 쿵. 하지만 힘이 없었다. 소리도 약했다. 누구? 없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였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다. 영희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환청인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부르고 있었다. 수진아. 영희 할머니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할머니 여기 있어. 창고 안에.
할머니?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었다. 손녀 수진이가 왔다. 수진아, 문 열어줘. 할머니 갇혔어. 네? 잠깐만요. 덜컹덜컹.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할머니 자물쇠가 안 풀려요. 천천히 해봐, 수진아. 네. 수진이는 어린 손으로 자물쇠를 만졌다. 한참을 끙끙거리더니 찰칵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열렸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희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할머니. 수진이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살았다. 죽을 뻔했지만 살았다. 수진아, 너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이 아프셔서. 그래서 집에 왔구나. 네. 근데 할머니가 안 계셔서 찾았어요. 수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손에서 피가 나요. 괜찮아. 괜찮단다. 안 괜찮아요. 어떡해요? 수진이는 울먹였다.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다독였다. 울지마, 우리 수진이. 할머니 괜찮아. 근데 왜 창고에 갇혀 계셨어요? 그게. 영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엄마가 할머니를 가뒀다고? 차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실수로. 문이 잠긴 거야. 실수로요? 응. 할머니가 안에서 문을 못 열었어. 영희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어린 손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집에 가자, 수진아.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영희 할머니는 비틀거렸다. 수진이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수진이. 집으로 가는 길. 영희 할머니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를 신고해야 할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가족이 산산조각 날 텐데. 하지만 살아야 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다. 싸워야 한다고. 며느리와 맞서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집이 가까워졌다. 대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며느리 지은의 차였다.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돌아왔구나. 지은은 영희 할머니가 창고에서 이틀은 버틸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 덕분에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다. 며느리와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 마당에 서 있었다. 영희 할머니와 수진이를 보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 할머니가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창고에 이틀은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나타났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수진이가 구해줬어. 영희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은은 손녀 수진이를 보았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수진아, 너 학교는? 일찍 끝났어요, 엄마.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지은은 급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창고에 갇히셨다니. 어쩌다가? 너도 알잖아. 어떻게 갇혔는지. 영희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비닐봉지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힌 건가요? 비닐봉지? 네. 제가 분명히 비닐봉지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 지은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지켜봤다. 뻔뻔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어머니 손은 왜 그래요? 피가. 문 두드리다가 그랬지. 나 살려달라고. 아이고.
병원 가야겠어요. 빨리 치료 받으셔야죠. 지은은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집에서 소독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됐다고 했잖아.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은은 움찔했다. 네, 알겠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손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 들어가자. 영희 할머니는 수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나갔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무슨 일? 할머니 손에 피가 났던데. 민수는 깜짝 놀라 어머니 방으로 갔다. 엄마, 손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넘어지셨어요? 어디서요? 밭에서. 괜찮아. 영희 할머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살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 집에서 소독했어. 엄마, 그래도 병원 가보셔야죠. 괜찮다니까.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은 밥을 먹으면서도 영희 할머니의 눈치를 봤다. 영희 할머니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수는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뭐라고 물어볼 수 없었다. 수진이만 할머니 걱정에 연신 말을 걸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피곤했던 것이다. 지은은 침실에서 민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실장님? 보험 설계사였다. 혹시 보험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 해지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해지하면 되죠? 네, 되긴 하는데. 왜 갑자기? 괜찮아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증거를 없애야 해. 보험을 해지하면. 아니, 그것도 이상하게 보일 거야. 지은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뭘 알고 있을까? 혹시 녹음이라도 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손은 아팠지만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거실로 나가자 지은이 이미 나와 있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손은 좀 어때요?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 창고에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문이 닫힌 줄 몰랐어요. 지은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비닐봉지 가지러 갔다가 바람에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안에 계신 줄.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 소름이 돋았다. 그래?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 양심이 있어? 네? 내가 물어봤잖아. 너 양심이 있냐고.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됐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 밥이나 먹어. 영희 할머니는 식탁에 앉았다. 지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밥을 차렸다. 그날부터 영희 할머니는 지은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과연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발뺌할 것인지. 며칠이 지났다. 지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영희 할머니를 피했다.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을 몇 번이고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와요. 이대로면 사고사로 처리되겠지.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냉정한 목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기회를 줬어. 뉘우칠 시간을 줬는데. 하지만 지은은 변하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는 친척들을 모두 불렀다. 딸 은희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사촌 동생들, 조카들까지 10여 명이 모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들 모이라고 하시고. 딸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데요? 다 모이면 얘기할게. 거실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와 지은, 수진이도 함께 있었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희 할머니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부르신 거야? 영희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영희 할머니를 주목했다. 내가 죽을 뻔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친척들이 술렁였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일주일 전에 농약 창고에 갇혔어. 누가 날 가뒀지? 뭐라고요? 누가 엄마를 가뒀어요? 며느리가. 영희 할머니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 내가 할 말은 하나도 없어.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엄마를 가뒀다니. 민수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엄마. 이 여자는 날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때문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엄마 설마 그럴 리가. 지은이가 왜? 증거가 있어. 영희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다. 여기 전부 녹음되어 있어. 이 여자가 한 말이. 영희 할머니는 녹음을 재생했다. 거실에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상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와요. 미친 게 아니에요. 살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머니가 희생해야 해요. 이대로면 사고사로 처리되겠지.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친척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아.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미안해. 나 정신이 없었어. 빚 때문에. 빚? 빚이 얼마나 됐길래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해. 1억이 넘었어. 1억?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혼자 1억짜리 빚을 졌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화? 당연히 화내지. 그런데 그게 우리 엄마 죽이는 것보다 나쁜 일이야? 민수는 소리쳤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곧 지은은 정신을 차리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네, 저는 정말 어머니를 가둔 게 아니에요. 문이 바람에 닫힌 거예요. 바람? 네, 제가 비닐봉지 가지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은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럼 녹음은 뭐야? 내가 한 말 아니야? 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잣말한 거예요. 혼잣말?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죽일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지은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다. 여보, 나 믿어줘. 나 진짜 그럴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 녹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 여보. 그리고 1억짜리 빚을 나한테 숨긴 것도 용서 못해.
민수는 아내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친척들도 지은을 차갑게 바라봤다.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 돈 때문에 저런 짓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딸 은희가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살인 미수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거실로 들어왔다. 영희 할머니가 일어섰다. 제가 신고했어요. 피해자가 김영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럼 가해자는? 영희 할머니는 지은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에요. 내 며느리 박지은. 경찰은 지은에게 다가갔다. 박지은 씨죠? 네.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은은 소리쳤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가둔 적 없어요. 문이 바람에. 자세한 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지은은 발버둥쳤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창고 자물쇠에도 지문이 남아 있을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은 지은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지은은 남편에게 매달렸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억울해. 여보, 놔라고. 민수는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으아. 수진이가 엄마를 보며 울었다. 엄마. 수진아. 지은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경찰은 지은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지은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한참을 지나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니야.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시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이제 됐어. 다 끝났으니까. 영희 할머니는 친척들을 둘러봤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엄마? 딸 은희가 물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영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모은 돈으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건물이요? 서울에 있는 작은 건물. 30억짜리.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영희 할머니를 바라봤다. 30억이요? 그래.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면서 모은 돈으로 10년 전에 샀어. 그때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30억이 됐지. 민수와 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그런 큰 재산이 있었어요? 응. 너희들한테 말 안 했어. 왜요? 영희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길 바랐어. 내 재산을 기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지. 엄마, 그래서 숨겨왔어. 너희가 힘들어도 돈 있다는 말 안 했어. 니들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으니까.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오늘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짐승인지 확실히 알았어.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가 끌려간 문을 바라봤다. 저 여자는 나한테 3억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30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 만약 알았으면 어땠을까? 더 빨리 죽이려고 했을까? 영희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가족도 짐승으로 만들지.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그럼 그 건물은? 아직 모르겠어. 너희한테 줄지 기부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영희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집에 가봐. 엄마,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긴 한숨이 나왔다.
모든 게 끝났다. 며느리는 경찰에 끌려갔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가족이었는데, 며느리도 한때는 가족이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손녀의 엄마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었다. 영희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할머니.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왜요, 할머니? 내 엄마를 저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도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뒀다는 것도, 보험금 때문이었다는 것도.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무 나빠요. 할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엄마한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항상 잘해 주셨잖아요. 수진이는 울먹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고맙다, 우리 수진이.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수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도 할머니한테 나쁜 짓 못하게 할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가족이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해시태그 6개월 후. 법정. 박지은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미수 혐의였다. 검사는 영희 할머니의 녹음 파일과 증언, 그리고 창고 자물쇠의 지문 등 증거를 제시했다. 지은의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피고인 박지은은 시어머니 김영희 씨를 농약 창고에 가두어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듯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근 행위는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인석 옆 방청석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민수는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안 돼요. 판사님. 지은이 소리쳤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지은을 끌고 나갔다. 지은은 방청석에 딸을 바라보며 울었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를 보지 않았다. 지은은 절규하며 법정을 떠났다. 영희 할머니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느리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법정을 나서는 영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희 할머니는 아들 민수와 손녀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은이 사라진 집은 조용했다. 민수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 수진이의 양육권은 민수가 가졌다. 수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갔다. 그리고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우와,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한데?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거로 문제집 샀거든요. 그거 덕분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은 더 많이 줘야겠네. 할머니.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영희 할머니는 손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민수도 변했다. 일에만 매달리던 예전과 달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요? 어디? 수진이가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같이 가시죠. 그래, 가자. 가족 셋은 주말마다 함께 외출했다.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지은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세요? 건물 말이야. 영희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건물 등기 부등본이랑 서류들이야. 내 이름으로 넘기려고. 엄마. 민수는 깜짝 놀랐다. 안 돼요. 그건 엄마 거잖아요. 엄마는 이제 늙었어. 이거 관리할 힘도 없고. 하지만 받아. 내가 잘 관리해서 수진이 키우고 내 노후도 준비해. 영희 할머니는 서류를 아들에게 밀었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으로 사치하지 마. 검소하게 살아. 그리고 수진이 교육에 아낌없이 써. 네, 엄마. 그리고 또 하나. 영희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 아내가 그랬잖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렇게 되면 안 돼.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엄마도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평생 모은 돈인데. 고생은 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힘으로 번 돈이니까.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돈은 도구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민수는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모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딸과의 대화. 며칠 후. 딸 은희가 시골집에 내려왔다. 엄마. 왔니? 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은희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정말 놀랐어요. 지은 언니가 그런 사람일 줄은.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언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영희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엄마, 그런데 건물을 오빠한테 다 주셨다면서요? 응. 민수한테 넘겼어. 저는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 할머니는 웃었다. 너도 줄 거 있지. 걱정 마.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더 필요하니까. 아니야. 너도 내 딸이잖아. 영희 할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예금 통장이야. 5천만 원 들어있어. 엄마. 받아. 내 몫이야. 하지만 오빠는 30억을 받았는데 저는 5천만 원이요? 그래. 불공평하지? 영희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너는 이해할 거야. 민수는 지금 혼자서 수진이 키워야 해. 돈이 더 필요하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너는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잘 살고 있고. 네, 엄마. 은희는 통장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잘 쓸게요. 응. 아껴 써. 네. 그리고 엄마. 은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알았어. 영희 할머니도 딸을 안았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밭으로 나갔다. 농약 창고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예전엔 작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넓어 보였다. 나이가 든 탓이겠지. 그래도 내 밭이야. 영희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역시 이게 내 자리야. 한참을 일하다가 쉬려고 앉았다. 멀리 농약 창고가 보였다.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 영희 할머니는 창고를 바라봤다. 철거해야겠어. 더 이상 그 창고는 필요 없었다. 아니, 보기 싫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음먹었다. 다음 주에 철거 업체를 부르기로.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학교 갔다 왔어? 네, 할머니 밭에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수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뭐 하세요? 밭 좀 갈고 있었어. 도와드릴까? 아니야.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영희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생각 안 나?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끔. 생각나요. 그렇구나.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거 용서 못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잘해 주셨는데 엄마는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수진아, 저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엄마보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저 평생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우리 수진이.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봄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밭에서 일했다. 나이는 70셋이 됐지만 아직 건강했다. 민수는 어머니가 물려준 건물을 잘 관리했다.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수진이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다. 엄마 없이 자라지만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컸다. 지은은 교도소에서 봉역 중이었다. 가끔 민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민수는 읽지 않고 버렸다. 수진이에게도 편지가 왔지만 수진이도 받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셋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전교 1등 했대요. 정말?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웃었다. 우와,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상 받았어? 네, 상장이랑 장학금도 받았어요.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용돈도 주시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다. 수진아, 앞으로도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네, 할머니. 민수가 커피를 내왔다. 엄마, 커피 드세요. 고맙다. 가족 셋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의 학교 이야기, 민수의 직장 이야기, 영희 할머니의 밭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다 지나간 일이야.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과거는 잊어버리고. 네,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 사람이 먼저야.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영희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든 고통이 지나갔다.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다. 수진이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이. 영희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돈도 욕심도 아닌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영희 할머니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마무리. 며느리 박지은은 교도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대가는 컸다. 가족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용서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영희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은 불쌍한 사람. 더 이상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 대신 영희 할머니는 남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아들 민수, 손녀 수진이와 함께.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딸 은희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손주와 놀아주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영희 할머니가 원하는 행복이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30억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생명은 계속되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 자란다. 나도 계속 살아야지. 영희 할머니는 다짐했다. 수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들을 지켜주리라. 햇살은 따뜻했다. 바람은 부드러웠다. 새들은 노래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영희 할머니의 새로운 봄이었다.